나는 매일 블로그로 출근한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왜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블로그가 어떤 이유로 망하고 망한 블로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인기 있는 글의 특징과 필수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는 디지털 글쓰기 시대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맥락 있는 서사를 풀어낼 수 있는 데다 사진과 동영상을 실을 수도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료이며 한글만 알면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다 보면 글쓰기 실력 향상은 물론 커리어 확장, 사업 확장, 소소한 수익까지 자석처럼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블로그로 시작해 블로거 자체가 직업이 되고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라는 직업도 얻고, 통일성 있고 전문적인 글이 쌓여 출간 제안을 받아 저자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육아 관련 글을 작성하고 있다면 육아 글쓰기, 퍼스널 브랜딩, 동기부여 등을 주제로 문화센터, 정부기관, 온라인 등에서 강의를 하여 강사가 될 수 있고, 1에서 3분까지의 활동을 온 오프라인에서 1대1로 컨설팅하면 컨설턴트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블로그와 책을 보고 다양한 매체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 기고하여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나와 다수의 소통이기 때문에 이웃들끼리 다중소통을 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커뮤니티 운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영자에 가까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수익성을 노리고 진입한다면 금방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익형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처음엔 트렌드를 쫓아 맛있는 식당을 탐방하고 정성 들여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맛집에 맨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맛집에 안 가는 날엔 쓸거리가 없고, 그렇게 공백이 이어지다 어느 날은 여행을 다녀와서 블로그를 쓰고 어느 날은 물건을 사고 글을 올린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쌓인 글들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글을 쓰는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점차 간격이 길어지며 소위 말하는 위령 블로그가 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꾸준히 하지 않아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자연스레 내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글을 작성해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본인의 블로그가 유령 블로그가 되면 망했다, 노출되지 않으니 차라리 새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라며 손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이 책뿐만 아니라 네이버 공식 계정에서는 유령 블로그가 됐을 때 블로그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소문이고 아무 일 없이 이어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령 블로그를 되살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사용자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도록 이야기 나누듯이 쓰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은 책처럼 정제되어 갖추어진 느낌이 아니라 소통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다는 글이 됩니다. 내가 카톡에서 대화하는 말, 검색창에 치는 단어, 질문 등과 같은 수다를 통해 독자의 요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글 한 편에 한 가지 메시지만 담는 것입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 목적과 방향성이 헷갈린다면 메시지가 없거나 혹은 메시지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글을 매일 써야 하기 때문에 글 하나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글을 나눠 한 편씩 작성하면 됩니다. 일본 광고업계의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보다 정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블로그의 게시글은 이동 중에 빠르게 여유가 부족한 상태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읽고 메시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게시글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영화, 드라마, 책, 인물 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넷째, 잘 읽히는 글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블로그 앞부분에는 하이라이트를 담아야 합니다. 블로그 방문자는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반 3초를 스르륵 보다가 도움될 게 없으면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입부에 기대감만 주면 안 되고 예고편만큼 본편도 충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초고는 과감하게, 퇴고는 소심하게 글쓰기 스킬입니다. 처음에 우르르 쏟아낸 다음 알맞은 표현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뭉뚱그려진 표현이 아닌 묘사는 쉽고 상상이 가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말로 표현하면 훌륭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량 조절입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고 글을 잘 버리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것, 지워도 내용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내용은 없고 치장 많은 미사여구는 다 빼고 정리의 미학을 살리면 글의 구색이 갖춰지고 균형도 잘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의 50%는 충동 구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목이 매력적이면 그 정보가 궁금하지 않았어도 충동 클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론이 노출된 제목은 피해야 하는데요. 제목은 일종의 호객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판이 끌려야 가게로 들어가듯 제목이 끌리면 글은 자동적으로 클릭하게 됩니다. 썸네일은 직관적인 사진으로 되도록 직접 찍고 현장감이 살아있는 사진, 누가 봐도 무엇을 찍은 것인지 파악되는 사진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첫 문장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PC 버전에서는 공백 포함 138자, 모바일 버전에서는 69자가 미리 보기 화면에 보입니다. 처음 쓴 한두 문장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인데 이 귀한 기회를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다들 건강은 어떠신가요?로 시작한다면 내가 쓴 모든 글은 똑같은 서두인 셈입니다. 뭐 남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크게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쓴 글을 누가 봐주길 바란다면 첫 문장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내 글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첫 문장을 쓸 때 되도록 제목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목과 첫 문장이 겹친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어 반복의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기 있는 제목의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요? 첫째, 숫자가 들어간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숫자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숫자만큼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고정관념이나 상식을 깨는 새로운 사실이 들어간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 그것, 퀴즈처럼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부정적 제목을 사용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과 경험을 압축해 제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내 시간을 아껴주는 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배운 블로그 글쓰기 방법을 이용해 인생이 바뀌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